여러분 안녕. 자, 저번 시간에는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 계좌를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가 만든 주식 거래 계좌를 가지고 주식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고양이도 따라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증권사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번 계좌에 돈을 넣고 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체 수수료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자기 은행에 당연히 이제 자기 돈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증권사로 넘겨야 하는데 은행과 증권사는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이체 수수료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이 자기 증권사 계좌는 저번에 영상에서 보시면 CMA 계좌하고 종합매매 계좌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은행 계좌가 있겠죠. 이 연동이 돼 있는데 은행 계좌가 만약에 타행이체 수수료 무료인 계좌라고 쳤을 때 만약에 자기 이제 계좌는 나의 계좌는 타행이체 수수료 무료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타행이체 수수료 무료인 계좌를 개설을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타행이체 수수료가 무료다 하시면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돈을 보낼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료예요. 자, 그리고 자기 증권사 계좌가 이제 CMA 계좌와 종합매매 계좌가 있는데 뭐가 차이냐면 CMA 계좌는 좀 더 이 돈을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종합매매 계좌는 주로 자기가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계좌가 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제가 기사란 이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종합매매 계좌 없이 CMA 계좌만으로도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 증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고려해서 종합매매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증권사 계좌에서 이제 자기 CMA 계좌와 자기 종합매매 계좌가 있는데 이 사이에 돈을 왔다 갔다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수수료가 당연히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 계좌끼리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에 수수료를 막 물라고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반대로 뺄 때 자기가 이제 주식으로 돈을 엄청 벌면 그거를 현금화해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뺄 때 문제는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종합매매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돈을 뺄 때 특히 수수료가 대부분 붙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참고로 CMA 계좌에서 자기 연동된 은행 계좌로 돈을 출금을 할 때는 수수료가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기 종합매매 계좌에서 CMA 계좌로 돈을 옮긴 다음에 은행 계좌로 돈을 옮기시면 이체 수수료를 물 일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이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돈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점은 이제 사실 굉장히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창은 지금 은행 계좌에서 그 이체 화면으로 들어온 거죠.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체할 때랑 똑같아요. 단지 다른 점은 뭐냐면 입금 계좌번호에다가 자기가 만든 증권사 계좌 번호를 넣어주시고 입금 은행에다가 증권사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체가 처리되었다고 뜨죠. 그럼 이제 제가 저의 이 은행 계좌에 있었던 돈 중에 100만 원을 증권사 계좌로 넘긴 거예요. 그럼 이제 증권사 계좌에서 자기 100만 원이 잘 들어왔는지 100만 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HTS로 한번 접속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맨 위에 왼쪽에 보시면 은행 이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은행 이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은행 이체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누르시냐면 조회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회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100만 원 뜹니다. 이게 자기 증권사 계좌에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권사 계좌에 100만 원이 들어있다는 점을 확인하셨으면 반대로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돈을 뺄 수도 있어야겠죠. 자, 아까 그 창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밑에 보면 출금 금액이라는 란이 있어요. 여기다가 자기 돈을 입력을 해서 은행으로 반대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금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100만 원 눌러서 한번 출금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공인인증서를 선택하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이체 출금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죠.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반대로 자기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돈이 이체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이체를 하지는 않았어요. 자, 증권사 계좌끼리 이 돈을 왔다 갔다 시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은행 이체 입출금 탭에 창에 보시면 계좌 간 자금 이체라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창이 뜰 텐데요. 여기서 출금 계좌번호와 입금 계좌번호란이 있는데 입금 계좌번호에서 종합매매 계좌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출금 계좌번호에는 자기 CMA 계좌, 입금 계좌번호에는 자기 종합매매 계좌가 선택이 되셨으면 이 상태에서 CMA 계좌에 있는 100만 원을 종합매매 계좌로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출금 금액에다가 100만 원이라고 적고 이체 실행을 눌러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을 한 다음에 이체 출금 확인 창이 뜨죠. 그럼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처리 결과 창에도 이렇게 자기가 이 출금한 내역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은행 입체 입출금 탭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출금 계좌번호를 이 CMA가 아니라 종합매매 계좌로 바꿔보면 조회를 눌렀을 때 이번에 이제 100만 원이 지금 자기 종합매매 계좌에 들어있다 라는 사실을 역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자유롭게 이 자기 돈을 은행과 증권사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증권사 내부에서도 왔다 갔다 이 이체를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뭐냐면 주식을 거래를 실제로 해야겠죠. 주식을 사고 주식을 팔고. 자, 여기 이제 본 동영상에서는 예약 주문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J로그 같은 걸 찍을 때 예약 주문으로 거의 해결을 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고 쳤을 때 직장에서 당연히 갔다가 이제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면 장이 끝나 있고 예약 주문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특히 실시간으로 주문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역시 예약 주문이 더 권장되는 바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문 체결, 주식 ELW 예약 주문, 주식 예약 주문 순서대로 이제 메뉴를 누르시면 주식 예약 주문 창을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식 예약 주문을 할 건데요. 하기 전에 먼저 저는 CMA 계좌가 아니라 종합매매 계좌에 돈을 넣고 거기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계좌번호를 선택을 하셔서 종합매매 계좌로 일단 자기 계좌를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 자기 종목 코드에서 삼성전자를 선택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를 예시로 딱 한 주만 사기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현재가나 뭐 매도가 등등이 뜨고 그 다음에 그 종목 코드 밑에 보시면 매매 구분, 매매 유형, 매매 수량 뭐 이런 게 있는데 차례로 매수, 시장가, 한 주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주문 실행을 빡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이 확인창이 뜨죠. 주문 전송을 눌러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종목 예약 현황에 삼성전자 한 주를 예약 주문을 했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약 주문이 된 거죠. 예약 주문이기 때문에 바로 거래가 되지는 않고 다음날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기 주식이 잘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식 보유 현황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기가 주식을 산다고 이제 주문을 내놨는데 주식이 잘 사졌는지 아니면 팔아졌는지 자신이 이제 주식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이 보유 현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아까 그 창이죠. 여기서 보시면 예약 주문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당일에는 체결이 되지 않고 다음 날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다음 날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표에 삼성전자가 자기 잔고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제 이 매입가 51,600원이라 해가지고 51,600원에 한 주를 샀구나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 표가 안 뜨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이 자기가 종합매매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CMA 계좌로 들어있으면 당연히 자기 주식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종합매매 계좌를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금 현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증권사에서 자기가 주식을 사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예수금이라고 하는데 원래 100만 원을 넣었으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어야겠지만 이제 제가 51,600원을
주고 이 삼성전자 한 주를 샀잖아요. 그러면 94만 8,400원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제 D 플러스 2 94만 8,400원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D 플러스 2는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주식을 사면 원래 현금 이동을 이 거래일로부터 이 영업일 뒤에 현금이 이동이 됩니다. 뭐 왜 그런지는 글쎄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사항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튼 자기가 지금 당장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94만 8,400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은행 이체 버튼을 눌러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기 예수금 조회를 눌렀을 때 94만 8,400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자기가 주식을 예약 주문을 하고 사고 자기가 산 내역을 확인까지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을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다 하시면 아까 그 예약 주문 탭으로 들어가셔서 매수 대신에 매도를 누르시면 되는 거겠죠. 자, 앞으로는 J로그를 통해서 제가 직접 이 주식 예약 주문 창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아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수익금을 발생을 시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